안녕하세요. 자, 아주 그 힘든 단원, 자본회계가 제일 지저분하죠,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대단히 지저분해서 공부하시기에 망할 거예요, 아마. 자, 오늘 원래 자기 주식부터 할 차례였죠? 자, 우선 자본에 외울 거는 다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놓고, 자, 먼저 자본. 자, 자본은, 자, 먼저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 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자본의 증감이 있는 것을 요 위에 거고, 요거는 이제 영업을 해서 자,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기업이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요거로 구분하는 거죠. 자, 자본금에는 우선주 자본금, 그 다음에 보통주 자본금, 그리고 이제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자,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자본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 그리고 이제 자본 조정에는 자, 요거 세 개의 반대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감자 차선, 그리고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본의 조정 중에서 자본에 플러스 되는 게 신주 청약 증거금. 그 다음에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요거는 이제 자본 조정 중에서 플러스 되는 항목이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는 자, 기타 포괄손익, 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그 다음에 해외사업 환산이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요거에 이제 손실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 해외 사업의 환산 손실. 자, 재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이 아니라 단기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먼저 이익준비금. 자, 그 다음에는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되고, 자,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상 강제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에는 자, 미스터 손이 감별사가 되자 배신. 자, 그래서 손실 전보적립금, 감채적립금,
별도 적립금, 사업 확장 적립금, 퇴직급여 적립금, 자가보험 적립금, 배당 평균 적립금, 신축 적립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자, 당기 순이익을 더한 거. 자, 요게 자본의 모든 거죠. 자, 이 중에서 제일 복잡하다라고 하는 게 자기 주식인데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회사가 처음에 주식을 발행합니다. 자, 한 장에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자, 몇 주를 발행했느냐? 자, 예를 들어서 100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가 100주니까 50만 원이 되겠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50, 그리고 자, 현금이 50. 이 날이 4월 1일이에요. 그러면 회사는 어떠한 자본을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을 어떻게 발행해야 되느냐? 적절하게 발행해야죠. 우리가 필요한 자금은 지금 대충 예산할 때 50만 원이면 우리 회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자, 주식을 50만 원을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회사의 자본이 너무 많은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니 50만 원이 뭘 많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줄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은 한 3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근데 괜히 50만 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죠? 자, 자본을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한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하면 되겠어요? 붕어빵 장사할 때 한 2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억이나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적절한 자본의 규모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는 자, 50만 원이 너무 많어. 그러면은 자본을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바로 자본을 태워버릴 수 있죠. 자, 내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을 해서 태워버리면은 우리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본의 감소. 자, 몇 주를 매입을 했느냐? 자, 60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60주를 얼마에 매입했느냐? 뭐 4,000원에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6,000원에 매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60주를 매입을 해서 어쩌자는 거죠? 소각. 태워버린다. 그럼 태워버리면 바로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니까 태워버리면은 자본금이 감소가 되잖아요. 자, 60주를 얼마에 태웠느냐? 4,000원에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다. 그러면 대변에는 현금이 자, 64, 24만 원이 나갑니다. 그 대신에 자본은 액면 금액이니까 30만 원이 감소가 되죠. 그러면 자, 30만 원의 주식을 24만 원에 소각을 했으니까 이럴 때는 감자 차익이 된다 이 소리잖아요. 자본을 줄여서 30만 원의 자본을 24만 원에 소각했으니까 6만 원의 이익이 나오면 그게 감자 차익이잖아요. 반대로 자, 이번에는 6천 원에 매입했습니다. 66이 36. 자, 그러면 36만 원이면 자, 30만 원의 주식을 36만 원에 태워버렸으면 더 손해를 봤죠. 그럴 때는 감자차손 6만 원 이렇게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태우려고 우선 오늘 내가 매입해 가지고 오늘 바로 소각을 했으면 조금 아까처럼 하면 되는데 오늘 매입을 해 가지고 2, 3일 있다가 태우자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매입을 해요.
자,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매입했는데 오늘 소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소각할 게 아니라 한 2, 3일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아직 태우지도 않았는데 자본금을 줄이면 안 되죠. 이럴 때. 자,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매입해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가 자기 주식이다. 그러면 얼마에 매입했어요? 4,000원에 매입을 했다. 60주를. 그러면은 64, 24, 24만 원. 이렇게 자기 주식을 매입한 금액으로 기록을 해라.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는 현금을 주고 샀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이 24만 원. 이렇게 되겠죠? 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00원에 매입했어요. 그러면 66이 36. 자, 36만 원에 현금으로 매입했으니까 이렇게 차변에 자기 주식 36, 현금 36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가 이제 며칠 후에 태웁니다. 자, 밑에 건 내버려 두고 그러면은 자,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4월 13일 날 자,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태웠으니까 자본금이 감소. 자, 몇 주예요? 60주. 6, 5, 30. 언제나 액면가액이니까 30. 그럼 이제 태워버렸으니까 자기 주식은 없어지면 되죠? 자, 자기 주식이 24. 없어지면, 자, 요게 뭐예요? 요거는 자기가 매입했던 주식을 이렇게 태워버렸으니까 없어졌고, 그럼 결국 30만 원의 자기 주식, 자본을 24만 원에 태워버렸죠?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이번에는 감자 차익이 생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매입하자마자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자마자 태워버리면 자본금. 자, 아직 안 태웠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 그랬다가 태워버리면 소각하는 날 자기 주식을 없애면서 자본금. 그리고 감자 차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자, 내가 태워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본을 줄이려고 매입을 했다가 계획 취소. 태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내가 매입한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그러면 이때 얼마에 팔았느냐? 24만 원에 매입한 자기 주식을 28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주식이 없어집니다. 얼마가? 24만 원이. 그러면 24만 원에 자기 주식을 얼마에 팔았어요? 28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때는 이익이 되겠죠. 요때 나오는 게 요게 바로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은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 특정 목적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보유했다가 자, 태워버리면 감자. 그 다음에 그냥 팔아버리면 자기 주식 처분. 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처분 이익이고 반대로 자, 우리가 이렇게 매입할 수 있죠. 아까 60주를 6,000원에 매입을 해요. 그럼 66이 36. 자, 36만 원에 매입을 했다가 얘를 얼마에 팔았어요, 지금? 28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 자기 주식이 36 없어지면서 자, 이번에는 뭐가 된다?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이 자, 8만 원 이렇게 나오면 끝난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일단 보유하고 있을 때 자기 주식, 그 다음에 태워버리면 감자, 자, 지금처럼 그냥 팔아버리면 처분. 요 원리만 이해해 주시면은 자기 주식 회계는 아주 쉽게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예요. 자, 프린트 어디로 가시냐? 4번입니다. 4번. 자, 4번 프린트. 자, 일시 소유 목적으로 X1년 7월 1일 날 자기 주식 10주를 5,000원에 취득한 후 곧바로 5주를 7,000원에 처분하여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10,000원이 발생하였다. 그 후 8월 15일 날 나머지 5주를 4,000원에 처분하여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5,000원 발생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적합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선 7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10주 5,000원에 샀네.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 얼마가 돼요? 한 장에 5,000원씩 10주 5만원에 자, 현금으로 매입했다. 자, 그랬다가 바로 5주를 7,000원에 처분했죠? 그러면 자, 같은 날이에요, 그냥. 자, 매입했다가 오전에 매입했다가 바로 5주를 7,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자기 주식이 25,000원이 없어지겠죠. 이게 10주니까 5주 25,000원. 그런데 얘를 얼마에 팔았느냐? 7,000원씩. 그러면 35,000원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면 25,000원짜리를 35,000원에 팔았으니까 자, 여기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0,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8월 15일 날 자, 우리 아까 10주를 샀는데 여기서 5주를 팔았으니까 5주 남아 있잖아요. 자, 그 5주를 다시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4,000원씩에. 그러면 이번에는 현금이 20,000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5,000원짜리 자기 주식을 25,000원짜리를 20,000원에 팔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5,000원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안 되느냐? 자, 요게 7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10주 5만원에 샀다가 결국 얘는 자, 자기 주식을 다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느냐? 35,000원하고 20,000원하고 그러면 55,000원에 팔은 거죠. 그러면 50,000원의 자기 주식을 55,000원에 팔았으니까 우리 회사는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이 5,000원만 생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5,000원만 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처분 이익이 10,000원, 여기는 처분 손실 10,000원. 같은 회사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면 안 된다. 따라서 자, 이 8월 15일 날 처분할 때 자, 25,000원짜리를 20,000원에 팔면 5,000원의 손실이 나왔죠. 그런데 처분 이익이 있나? 반대 항목을 봐라 이거죠. 처분 이익이 있네. 그러면 여기서 처분 손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익을 5,000원을 이렇게 죽이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결국 10,000원에서 5,000원이 죽었습니다. 얼마 남아요? 5,000원만 남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거하고 같아지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죠. 자, 요거하고 요거 세 개. 얘네들은 무조건 상계예요. 우선 얘네들이 있는 상태에서 후속 다른 게 생기면은 무조건 상계해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끝. 자, 따라서 1번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상계한 후 잔액 자기 주식 처분 이익 5,000원을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1번이 자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000원은 자본, 처분 손실 5,000원은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각각 기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까처럼 처분 이익, 처분 손실 두 개 만들어 주겠다. 안 된다. 자, 3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000원은 손익계산서의 특별이익으로 자, 처분 손실 5,000원은 특별 손실로 각각 기록한다. 어디서 이상한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특별 손익 이런 거는 없다 그랬잖아요. 자, 4번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처분 이익을 상계한 후
잔액, 자기 주식 처분이 요거 잘했어요. 처분이 5,000원을 잘했는데 뭐래요? 당기 수익 아니죠? 자본 항목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요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 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5번.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의 자본 총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똑같아요.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기초의 자본이 10,000원이 있대요. 기초 자본 10,000원. 자, 이 상태에서 7월 1일 날 주당 액면 100원짜리 자기 주식 10주를 주당 300원에 취득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자기 주식. 자, 자기 주식은 얼마예요? 10주를 300원에 샀으니까 3,000원이네요. 자, 현금은 3,000원. 자, 그랬다가 8월 1일 날 위에 자기 주식 중 5주를 주당 350원에 매각. 그러면 자, 대변에는 자기 주식이 얼마예요? 5주니까 1,500원. 자, 얘를 얼마에? 1,750원에. 자, 5주 5, 35, 1,750원에. 그러면 1,500원짜리를 1,750원에 팔았으니까 자, 여기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 250원이 생겼죠? 자, 9월 1일 날 위에 자기 주식 중 3주를 소각.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자기가 매입한 주식 자, 3주가 없어졌습니다. 한 장에 얼마씩이에요? 자, 우리는 300원씩의 취득했었죠? 그러면 900원. 3주. 그러면 차변에는 자본금. 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액이 되니까 액면은 100원짜리죠? 자, 300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자, 3주를 소각을 했어요. 소각을 했으니까 감자차손. 자, 감자차손이 얼마 나옵니까? 600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기말의 자본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기초자본이 얼마 있었어요? 자, 기초자본이 10,000원. 그런데 자기 주식이 여기 와서 자, 자기 주식이 3,000원, 1,500원하고 900원 더하면은 2,400원. 그러면 자기 주식이 600원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자기 주식이 600원.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왔어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얼마? 250원.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예요? 300원 죽었어요. 자, 300원이 죽었으니까 얘는 10,000원에서 300원이 죽으니까 9,700원.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감자차손. 자, 감자차손이 얼마? 600원. 자, 그러면은 우리 계산기 가지고 자, 한번 계산해 보면 원래의 자본은 9,700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00. 자, 이것도 감자차손 마이너스 600.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플러스죠? 자, 그러면 9,700에서 250은 더하고 그 다음에 1,200을 빼면은 자, 우리 회사의 자본은 얼마가 돼요? 8,75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무진장 어렵잖아요. 자, 이거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기 참 그지 같죠? 자, 이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회사 기초자본이 얼마 있었어요? 10,000원 있었죠? 자, 이 10,000원에서 딴 건 보지 말고 자, 현금만 보세요. 3,000원이 나갔죠. 그러면 자, 10,000원에서
현금이 3,000원 나갔으니까 3,000원 빼고, 그 다음에 현금이 1,750원이 들어왔잖아요. 1,750을 더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답은 8,750원 또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려면 이렇게 계산하시고, 저 같으면 그냥 이 자본을 물어본 거니까 원래 자본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3,000원이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1,750원이 들어왔잖아요. 딴 건 볼 필요 없다. 그러면 결국, 자, 10,000원에서 출발해서 3,000원이 나갔으니까 7,000원이고, 거기에서 1,750원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죠. 1,750. 그러면은 정답은 8,750원이 된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두 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자기 주식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저기 346에 지난번에 기출문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다음과 같이 액면가액이 1,000원인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하였다. 자, 11월 10일에 매각 시점의 붕괴로 오른 거. 시작할까요? 자, 11월 1일 날, 자, 자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자변에는 자기 주식. 자, 몇 주냐? 50주. 그런데 얼마에? 950원씩에. 그러면은 47,500원이 자기 주식. 자, 현금은 47,500원이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자, 이제 매각을 했죠? 자, 매각을 하면 자기 주식이 없어집니다. 자, 몇 주예요? 20주. 얼마에 매각? 970원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얼마짜리가 나갔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고. 자, 여기는 현금은 20장을 970원에 팔았으니까 19,400원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갈 때는, 자, 20주가 한 장에 950원에 산 게 나갔으니까 19,000원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19,000원짜리를 19,4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바로 400원이 발생하게 된다.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11월 10일. 자, 역시 자기 주식이 없어집니다. 자, 30주. 그러면은 우리 아까 30주는 한 장에 950원에 샀죠? 자, 30주를 950원에, 그러면 28,500원이 없어지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게 47,500원. 그 다음에 현금은, 자, 30주를 930원에, 그러면 27,900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28,500원을 27,900원에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데,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잖아요. 이 놈을 먼저 죽여야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자, 400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자, 여기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자, 얼마가 돼요? 200원인가? 자, 다시 27,900원에서
자, 400원과 200원 더하면 285.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놈이 여기 와서 없어지고 나머지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자기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자, 자기 주식을 47,500원에 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에 팔았냐 이렇게 자 47,500원이 나갔다가 자 들어온 돈은 얼마가 들어와요? 19,400원에 27,900원에서 47,300원이 들어오잖아요. 47,500원에 샀는데 자 들어온 돈은 47,300원이니까 결국은 200원 손해다. 그러면 문제에서 200원 손실을 찾으시면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지저분한 분계를 안 해도 간단하게 내가 나간 돈 47,500원, 들어온 돈 47,300원, 200원만 손해구나 하고 문제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200원의 손실로 나온 게 답이다 이 소리죠. 근데 이제 왜 이 분계까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출제자 중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200원짜리를 또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원리 이해해서 문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 자, 요게 자본회계에 제일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논하드린 보충 프린트에서 조금 더 보완 설명하고, 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린트 1번. 다음 중 주식의 배당과 주식의 분할. 자, 주식의 배당과 주식의 분할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거. 이제 자본회계를 공부해 있으면,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게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주식 분할. 얘네들이 뭐를 의미하느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자, 주식을 배당한다. 주식 배당이 뭐겠습니까? 그걸 이해 못하면 주식 배당이 뭔지를 모르면 결론은 자본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라는 거죠. 자, 주식의 배당은 어디서 나와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차변의 손익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니까 자,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보냅니다. 여기에 12월 31일 가령 우리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5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회사가 1년 동안에 5천만 원의 단기 순이익을 얻었으면 그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뭐를 열어요?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 의결을 하게 되겠죠? 자, 주주총회는 자, 90일 안에 한다. 그러면 X2년 자, 3월 23일 날 우리가 주총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처분되겠죠. 자, 이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처분되느냐? 우선 자, 상법 규정에 의한 강제 법정 적립금인 이익준비금으로 보낸다 이랬어요. 자, 이익준비금으로 얼마를 보냅니까? 아직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가 있다 이랬죠. 그러면 현금으로 배당하면 자, 요게 바로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왜? 오늘 바로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배당하기로 결의만 하는 거고 뭐 3월 23일 날 결의했으니까 뭐 4월 10일 날 뭐 배당한다든지 하겠죠. 그러면 자, 아직은 결의만 했지 준 게 아니니까 요럴 때 요게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자,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준비금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강제 법정 적립금으로서 매 기마다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전 배당액
현금 배당액,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을 쌓아두는 거예요. 회사가. 그게 이 준비금이 되는 거죠. 100만 원 이상이야. 그러니까 90만 원 그럼 안 되는 거죠. 120 가능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10% 그러면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는 자,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을 하겠대요. 자, 주식으로 얼마 배당하느냐? 2천만 원을 배당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의만 하는 거지. 그럴 때 요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자, 요게 2천이다.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다. 왜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에요? 자,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회사 내에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거죠. 얼마 후에 주식을 발행해서. 그러면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집니다. 자, 얼마가 없어져요? 2천만 원. 요거는 뭘로? 자, 여기서 미지급 배당금도 없어집니다. 자, 미지급 배당금은 1,000만 원. 자, 이때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거니까 회사가 쌓아둔 현금에서 빼줘요. 그런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으로 주는 거니까 자, 주식을 발행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자본금이 2천만 원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결국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자본이 더 늘어나는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고 그러면 5천만 원 중에서 3,100원 처분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회사가 마음대로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임의적립금으로 쌓아둡니다. 자, 1,500. 자, 임의적립금 중에서 뭐 감채적립금으로 아니면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아니면 신축 적립금으로 회사가 마음대로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4,600이니까 이제 400이 남았네. 그 남은 거는 다음 기로 2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2월 이익잉여금은 400. 요게 바로 순손익의 처분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주식의 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을 주주에게 주식으로 논아주는 거. 요게 바로 주식의 배당이에요. 그러면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자, 뭐는 없어지겠어요?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는 거죠.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 뭐는 늘어나고 자본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식 분할은 뭐예요? 자, 우리 회사의 주식은 액면 100원 이상 균일. 그럼 100원도 있고 2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주식도 있고 5,000원짜리 주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액면이 자, 한 장에 1,000원짜리인데 액면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액면을 100원짜리로 줄일 수 있죠. 그러면 1,000원짜리 주식 가진 주주 여러분들 주식 갖고 오세요. 새로운 주식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한 장 갖고 온 사람한테는 10장을 주는 거죠. 그럼 주주들이 왜 한 장을 주는데 나 왜 10장 주냐? 아, 좋아서 가죠. 근데 알고 보면 아까 1,000원짜리 한 장 갖고 왔다가 지금 100원짜리 10장으로 가져간 거죠. 그게 바로 주식의 분할. 그러니까 주식의 분할은 자본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이 주식 수만 늘어난 거죠.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먼저 자, 주식을 배당하거나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익잉여금은 불변이다. 틀렸잖아요.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가 됐죠. 그래서 바로 1번 자, 바르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식을 배당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 주식을 분할하면 아무 영향 없어요. 자, 2번 주식을 배당하고 주식을 분할할 때 주당 액면 금액은 불변이다. 또 틀렸죠? 왜요? 자, 주식을 배당할 때 이거는요, 우리 회사가 한 장에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든지 한 가지 주식을 발행해요. 그러면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자, 새로이 주식을 배당할 때도 5,000원짜리를 주겠죠.
그래서 액면가액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액면이 아까 자 5,000원짜리가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짜리가 1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자 한 장에 280만 원 할 때가 엊그제 같았죠. 근데 요즘에 얼마가요? 9만 원 하죠. 왜 그래요? 갑자기 이 삼성전자 뭡니까 주식가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죠. 5,000원짜리 할 때 280만 원인데 지금은 한 장에 100원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9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2번 틀렸고 3번. 자, 주식을 배당하거나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유통 주식 수는 증가한다. 바로 정답이죠. 왜요? 자, 우리 회사가 5,000주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야, 처음에. 근데 이번에 1,000주를 자, 배당해 줬어요. 그러면 주식 수는 6,000주로 늘어나죠. 또 주식을 분할하면 자, 쪼개는 거니까 주식 수 늘어나죠. 그래서 3번만 정답. 자, 4번. 주식을 배당하거나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주당 시장 가치는 불변이다. 아니,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삼성전자 주식 5,000원 할 때 280만 원인데 지금 한 장에 9만 원이라며요. 시장 가격 바뀌었네. 그래서 자, 주식을 배당하거나 분할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시장 가격은 바뀌게 된다. X. 자, 5번. 주식을 배당하거나 주식을 분할하면 자본 총계는 변한다. 자본 총계는 안 변하겠죠? 왜? 주식 배당. 자, 이거잖아요. 이걸 다 더한 게 자본 총계예요. 근데 여기를 줄이고 열로 늘렸죠. 요걸 줄이고 열로 늘렸으니까 전체 금액은 똑같다. 또 주식의 분할도 마찬가지죠. 자, 주식을 분할하면 전체의 자본 총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요 1번, 자, 1번 문제 정도는 잘들 여러분들이 구분해 놓으실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자, 오늘 요 자본에게 조금만 더 보완하고 자, 수익비용 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